지난 7월은 142년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해양대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측정한 지구의 표면 온도는 16.73도씨로 20세기 평균이었던 15.8도씨보다 거의 1도씨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인간이 많이 거주하는 북반구만 따지자면 지난달 지표면 온도가 평균보다 무려 1.54도씨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점점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유럽과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각종 지역은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 등 각종 재난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재난연구기관 스위스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만 무려 770억 달러, 하나로 약 90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불지옥이면 불지옥, 물지옥이면 물지옥으로 하나만 정해진다면 각 국가들이 연대하여 대비할 수 있기에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만 여기는 불지옥인 반면 저기는 물지옥, 어제는 불지옥이었는데 오늘은 물지옥이 찾아오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는 피해를 극대화시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몇 년 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 대규모 산불이 매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실해진 토양은 간만에 내린 비로도 금방 홍수를 이룹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열돔 현상에 갇혀 역대 최고의 더위를 맞이하는 상황에 처했었죠. 북쪽의 고기압에 갇혀 최소 2주는 바라봤던 장마도 드문드문 오다 싱겁게 끝나버렸고 태풍도 몇 차례나 예고되어 있었지만 방향을 꺾어 일본과 중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동안 더워진 공기를 식히지 못하고 점점 뜨거워지는 밥솥안의 상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계로 눈을 돌리면 우리나라는 약과였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열돔에 갇힌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은 한낮 기온이 무려 48.8도씨를 기록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시사철 기후가 온화한 것으로 유명한 지중해 지역임에도 살인적인 날씨를 보이자 현지에서는 이 사태를 주도한 고기압에게 루시퍼, 악마라는 별명을 붙인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남부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49에서 42도씨를 기록한 섬들이 속출하였고 이에 따라 곳곳에서는 산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12시간 동안 300건의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피해 주민들이 속출했습니다. 인근 국가인 알제리에는 수십여 개의 산불이 발생하여 100명에 가까운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자 소방관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투입하여 진압작전에 나섭니다. 심지어 지구상에서 추운 곳으로 유명한 지역 시베리아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대형 산불이 보고됩니다. 한 산불에서 발생한 막대한 연기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극까지 도달하기도 하여 현재 지구상에서는 자연재해 범위에서 벗어나는 안전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하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열돔 현상은 애교 수준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주부터 내리기 시작한 소나기로 인해 다소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죠.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극명히 대비되는 한국의 상황에 일부 네티즌들은 정말로 국군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라는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실로 국군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듯합니다. 사상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도쿄올림픽에 이어 일본은 각종 재난 상황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어 바다 건너 한국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상황을 보입니다. 이미 5월부터 일본은 폭우, 산사태, 장마, 지진, 폭염을 겪으며 일본 열도 전체가 갈려나가다시피 하고 있었죠. 얼마 전에는 태풍을 연속으로 수차례나 맞이하며 각종 대도시의 전기가 끊어지고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제 좀 한숨 돌리려는 찰나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사이에 끼어 생성된 대기의 강은 일본 열도에 미친 듯한 물폭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나흘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 예측된다는데요. 이미 5일 동안 1000mm가 넘는 폭우를 맞이한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무슨 피해를 더 입어야 하나 걱정태산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15개 광역자치단에서 대규모 산사태 등의 토사재해가 최소 50건 넘게 보고되었으며 40개 이상의 하천제방이 무너지거나 범람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시간에 걸러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들을 구조하여 치료를 해야 하는 각종 소방시설, 병원시설, 피난소 등도 침수되어 일본은 사회의 모든 기능이 마비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이르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 자연재해 피해를 거의 받지 않은 곳은 한국 본인이 한국에 앞장서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일본에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엄밀하게 따지자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듣는 한국인들은
이것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당장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한국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업과 시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일본에 막대한 성금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보내온 성금과 구호물자를 바탕으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기가 되자 일본은 자신들을 향해 기부를 해준 국가 중 오직 한국만 빼고 감사 인사를 하는 기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모든 통계 자료에서 한국의 기부액은 제외하고 이것을 인터넷상에 퍼뜨리며 한국만 이웃 국가의 위기를 외면했다 라는 거짓 소문을 만들었죠. 때문에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물어보면 열의 9은 한국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에게 성금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답하는 것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에 은혜를 모르는 나라에게 온정을 베풀 필요가 없다 라며 일본에 대한 지원을 결사 반대하는 것인데요. 사실 굳이 10년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데는 더 많은 이유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방위성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출간했는데 이곳에서도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표기해 놓았습니다. 우익 교육의 범위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넓히려 하는 그들의 야욕은 이제 그들이 또다시 과거 일본 제국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일제에게 큰 피해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굳이 가해국을 지원해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은혜를 준 국가에게는 한없이 베푸는 국가이기도 하죠. 터키는 70년 전 한반도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에 14,936명의 부대를 파병해준 우리의 형제국입니다. 이 전쟁에서 터키군은 724명의 전사자, 2,493명의 부상자, 175명의 실종자, 234명의 포로라는 피해를 입었지만 끝까지 우리의 소중한 아군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해준 은인입니다. 그런데 영상 초반부에서 언급하였듯 현재 유럽은 지중해 주변으로 폭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터키 역시 이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데요. 당장 올림픽이 한창 개최 중이던 때에도 터키 남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한국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죠. 승리를 쟁취하여 터키 국민들을 위로하겠다 하였지만 한국에게 안타까운 패배를 당했던 터키 선수들의 오열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 한구석을 쓰라리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터키를 향해 묘목을 기부하기 시작했고 터키의 과격한 정부 인사들은 이를 향해 터키 정부를 향한 모독과 마찬가지다 라며 화를 냈지만 대부분 터키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글을 SNS를 통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산불의 피해가 가시기 무섭게 터키에서는 이제 대홍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키르 pak데미르 터키 농림부 장관은 이만한 양의 비가 내린 것은 50에서 100년 만에 처음이다 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각 지역에는 1000여 명 이상의 긴급구조대 요원이 투입되었고 홍수 피해자를 위한 대피소로는 각 지역의 학교 기숙사 5,000개 이상이 긴급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각종 교량이 붕괴되며 도로가 봉쇄되고 전봇대와 전선이 끊어져 통신과 전력이 차단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에는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한국의 네티즌들은 또다시 터키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또다시 묘목을 기부하거나 성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터키를 돕고 싶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가 되었던 이 땅에 다시 생명이 활기를 찾을 수 있게 해준 것에는 터키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며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싶어하는 네티즌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한국도 전쟁이 지나간 후 푸르던 산림이 민둥산이 되는 등 국토의 대부분이 재기불능 상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신규 박사님의 품종개량 연구로 빠르게 번식하면서도 강인한 소나무 종자를 만들어냈고 지금은 국토 어디를 보더라도 푸르른 산이 보이는 자연을 만들어냈습니다. 터키가 원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며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현재의 얼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